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가의 올인원 스피커, 고가의 원박스 형태의 올인원 스피커 과연 얼마까지 사도 되고 얼마부터는 추천하지 않는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라고 하면은 커트라인이 300만 원이 넘는 제품들부터, 그리고 정말로 비싼 제품은 한 4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원박스 제품, 한 덩어리짜리를 말하는 거죠. 한 덩어리짜리. 그러니까 몸체가 하나짜리.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게 스테레오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이제 올인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짜리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한 덩어리면서 가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쯤 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을 타겟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300에서 4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은 다른 선택지가 더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렴한 형태의 원박스 형태까지도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원박스 형태의 올인원 무선 스피커들이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돈값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미만 제품은 상당히 합리적인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네임 오디오의 뮤조 같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인 오디오의 뮤직 5, 뮤직 3, 뮤직 7 같은 제품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박스 형태의 제품이어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견해대로라면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 올인원 원박스 형태의 스피커 중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성능에 있어서 다소 인상적인 제품은 있었지만은, 그 인상적이었다라는 게 통합적인 음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은 없어요. 기능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좀 합리적인 선에서는 원박스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처럼 오디오 전문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스피커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스피커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녹음되어 있는 소스 자체가 녹음을 할 때부터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양쪽으로 좌우로 분리를 해서 녹음을 합니다. 기본 소스 자체가, 기본 원 소스 자체가 스테레오 형태인데 왜 감상을 할 때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원박스로 합치냐 이거예요. 거기에서부터도 불리한 점과 단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텔레비전 옆에 스피커를 많이 배치를 시키잖아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 가격 많이 좋아졌잖아요. 텔레비전 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텔레비전을 좀 한 75인치 정도로 바꿔볼 생각인데, 스피커를 양쪽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제품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싼 원박스 형태의 부피가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면, 그 스피커를 이렇게 슬림한 사운드바 형태의, 네임 뮤저도 사운드바 형태로 이렇게 좌우로 길쭉한 형태고, 다인 오디오 뮤직 7 같은 경우도 좌우로 이렇게 길쭉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다가 놓는 게 가능하죠. 근데 네모난 형태거나 동그란 형태거나 부피가 그렇게 비대한 그런 형태의 스피커면은 텔레비전 앞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 왼쪽이나 텔레비전 오른쪽에 놔두게 되면은 텔레비전 사운드가 화면은 중앙에 있는데 소리는 한쪽에서만 되게 크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박스라는 게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아요. 일단은 스테레오 신호가 하나에 뭉쳐져 있다는 것부터가 단점인 거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순수하게 스피커가 작동하기 위한 설계법대로 설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피커의 내부라는 것은, 사실 스피커에서 소리라는 게 앞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우리가 느끼기 힘들지만은 소리라는 게 뒤로도 나오는 겁니다. 스피커에 진동판이라는 게 있죠. 그 진동판이 앞뒤로 이렇게 유격을 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나가요. 스피커 뒤쪽, 스피커 통 안에서.
그러면은 그 뒤로 발생되는 소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부에서 반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흡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배출을 시키고 그러냐에 따라서 소리가 깔끔 단정해지기도 하고 소리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소리가 정갈해지기도 하고 음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원박스 형태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앰프에 관련된 부품도 배치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 재생에 관련된 그런 부품이나 회로 같은 것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제품들은 성능보다는 디자인 위주잖아요. 디자인 위주. 그러니까 디자인을 위해서 설계를 하죠. 스피커의 통 자체를. 외부 디자인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미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거죠. 소리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음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안에서 저음이 부스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저음이 불필요하게 부스팅이 많이 일어나는 형태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면서 반사가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각 모서리가 일률적으로 반사가 여러 번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그 정사각형 형태의 스피커가 가장 저음의 부스팅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피가 크면 클수록 저음이 느려지고 저음이 답답해지고 저음이 벙벙거리고 저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음이 깔끔하고 단단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음이 밀도 있게 응집이 되지를 않아요. 더 벙벙거리고 더 번지죠. 불필요하게. 왜냐? 부스팅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소위 말하자면 고급 하이파이 브랜드, 하이파이적으로 스피커를 제작하는 정통한 하이파이 브랜드 스피커 브랜드에서는 스피커의 유닛 사이즈 대비 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공식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통을 제작을 했을 때 안에는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뭔가 흡음재로 차 있어야 된다. 소리 에너지가 뒤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사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배출이 돼야 된다. 그런 원칙과 공식 같은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통 안에다가 불필요한 다른 부품을 안 넣는 게 좋아요. 이제 공식적인 정통한 스피커 하이파이 고급 브랜드들은 그런 방식으로 스피커의 사이즈와 비율 그리고 부피 그런 것들이 다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맞는 음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과도하게 이제 디자인만 좋게 만들어서 부피를 크게 만든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계법, 그런 계산법, 그런 음질에 대한 공식 그런 것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로지 단순한 디자인, 단순한 편의성 그런 거를 아무래도 더 우선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음질은 더 떨어지죠. 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표현까지 좀 쓰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살이 많이 쪄서 아주 비대하게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살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상태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운동성이 떨어지죠. 운동성이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이나믹도 떨어지죠. 심지어는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재생을 할 때도 이 스피드, 다이나믹, 정확성, 그리고 유연성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괜히 부피만 크고 저음만 많이 내주는 그런 스피커들은 그 모든 특성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 느리고 벙벙거리고 답답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올인원 오디오를 처음에 조그마한 걸로 시작을 했다가 더 좋은 제품을 사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금방 생각나는 게 비슷한 브랜드의 큰 제품을 사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음질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 자체가 아직 좋은 음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음이 요만큼 나오던 게 저음이 이만큼 나오게 되면 그 늘어난 저음의 부피와 양감만큼 음질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저음이 적다가 저음이 많아졌으니까, 저음이 풍부해졌으니까. 근데 오디오 전문가나 오디오 마니아가 되면 어떻게 보자면 가장 불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저음의 양감이에요.
저음의 양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음은 정확하고 단단하고 응집력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음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좋은 음질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조그만한 미니 무선 스피커를 쓰다가 저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나오면 그게 이제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고민 없이 더 고급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피가 큰 올인원 원박스 스피커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상이 짧아야 되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음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음이 많은 거에 대한 환상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음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음이 적었다가 저음이 많아지면 그게 음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 내가 집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양감의 저음, 풍부한 저음, 그런 저음이 일단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우와 하면서 놀라면서 그 제품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될수록,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될수록 제일 어떻게 보자면 불필요해지는 게 많은 양감의 저음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서는요.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식당을 갔다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라고 하면은 한우,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회, 생선회, 화로회 이런 것들을 먹으러 가는 거죠. 아니면 스테이크 이런 걸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한우 먹으러 갔는데 공깃밥 3개 주는 게 그다지 중요한가요? 회를 먹으러 갔는데 공깃밥 3개 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 한우집에서 공깃밥 하나 주던 상태에서 공깃밥을 2개를 더 줬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횟집을 갔는데 공깃밥 하나 주던 거에서 공깃밥을 2개를 더 준다고 해서 그 횟집을 칭찬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공깃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공깃밥은 맨 나중에 주 메뉴를 먹어도 허기가 질 때 그때 공깃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우를 먹으러 갔으면 중요한 것은 한우의 맛인 거지 공깃밥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를 먹으러 갔으면 회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공깃밥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깃밥은 저렴한 요소예요. 저렴한 요소. 양적인 요소이고 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횟집이나 한우나 스테이크집 가가지고 공깃밥이라는 것은 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양적인 요소예요. 그 양도 굳이 많아질 필요도 없어요. 1개 이상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음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음질이라는 것은 저음의 양이 음질을 그다지 크게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음질이라는 것은 소리의 해상력, 입체감, 그리고 촉감,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하모니, 풍부한 하모니, 배음 특성, 그리고 응집력, 밀도, 단단함, 매끄러움, 그리고 평탄한 주파수, 풍부한 소리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음질의 요소인 것이지 저음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라고 해서 음질이 무조건 좋아졌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많은 저음의 양감은 오히려 다른 음역대의 음질을 해칠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음이 너무 빈약한 것도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저음의 양감이라는 게 적당히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감이 많아지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살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 많아진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살이 적당히 늘어나면서 그걸 근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육으로 만들면서 근력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유연성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운동성이 좋아지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양감만 많아지는 것은 그냥 살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다라고 해서 스피커가 부피가 커지면은 일반적으로는 저음의 양감은 늘어납니다. 무조건 음질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점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요. 단자가 부족해요. 단자가. 입력 단자가. 무선 스피커라고 해서 모든 그 신호를 무선으로만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연결해야죠. 트로트 방송 보셔야 되고, 그리고 라이브 음악 방송 보셔야 되고, 오디션 프로 같은 거, 그리고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다 좋은 음질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샀으면은. 그럼 텔레비전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 디지털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연결해야 돼요. 다 디지털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핸드폰도 심지어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고요. 프로젝터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자가 2개, 3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올인원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유선 단자가 1개 혹은 많아봤자 2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인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1개인 경우, 부득이하게 유선으로 연결해야 될 때 쓰라고 단자가 1개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연결을 하고 싶어도 아예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됐죠. 제가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비싼 원박스 형태의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제품에 좀 더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간단하게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예쁘니까. 디자인이 예쁘니까요. 디자인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제 마니아가 되고 나서는 그 특정 분야의 성능에 좀 더 심취하게 되지만은, 좀 깊이 있는 마니아가 아닌 상태에서는 뭔가를 소비를 했을 때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죠. 가격이 저렴한지도 중요한 요소지만은, 가격에 무관하게 항상 모든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내가 용인할 수 있어도 디자인이 나쁜 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디자인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마감이나 성능, 마감이라는 것은 만듦새와 재질의 고급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기로 또 한 가지 요소라면은, 뭔가 좋은 제품, 좀 더 내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데, 좀 하이파이 제품들, 복잡한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오디오 제품들은 앰프 브랜드 또 따로 사야 되고, 스피커 브랜드 따로 사야 되고, 플레이어 브랜드 따로 사야 되고, 심지어는 케이블 브랜드도 따로 사야 돼요. 케이블이 안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케이블을 따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음악 한번 듣고 싶은데 브랜드가 4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각각을 연결하는 것도 좀 귀찮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번에 간편하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잡한 형태를 싫어하시겠죠, 당연히. 이거를 이제 음식 브랜드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맛집을 찾아갔을 때 한식 맛집, 일식 맛집, 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식 맛집만 하더라도 주 메뉴가 있고 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 메뉴라는 것은 반찬을 말하겠죠. 주 메뉴라는 것은 돼지고기, 아니면은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백반, 그리고 반찬,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맛집을 평가를 하고 그 맛을 감별을 할 때 주 메뉴만 평가를 하고 감별을 하는 게 아니라 부 메뉴, 반찬의 맛도 일일이 다 먹어보고 그 만족도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뭔가 소비를 좀 간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상징적인 브랜드에 대해서 간편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브랜드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상징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장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맛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편하게 브랜드도 선택하고 간편하게 메뉴도 즐기고 싶어.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브랜드가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예요.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 빅맥, 아니면 롯데리아, 이런 브랜드. 햄버거가 가장 그런 측면에서는 간편한 메뉴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맛집, 이게 맥도날드나 빅맥이에요. 브랜드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브랜드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애플처럼 상징화가 잘 되어 있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 오늘 점심은 그냥 빅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전달하기도 편하고, 상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편하고, 오늘 내가 그 제품을 충분한 만큼 만족도 있게 소비를 했다,
간편하면서도 만족도가 좋았다. 메뉴 자체도 한식 메뉴처럼 주 메뉴 따로 있고 밥 따로 있고 반찬 따로 있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딱 햄버거 하나, 음료수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이면서도 간편하죠. 그런 방식의 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즐기고요. 저도 햄버거 자주 즐깁니다. 피자도 좋아하고요. 치킨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말고도 뭐 도미노 피자 아니면은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치킨 브랜드에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메뉴를 오늘은 이런 치킨, 치즈 치킨 즐겨보고 오늘은 양념 치킨, 간장 치킨 즐겨보고 그렇게 즐기는 게 편리하면서도 그 브랜드에서 워낙에 그 상품들을 상징화를 잘 시켜놨죠.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잘하죠. 마치 애플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편하게 즐기되 그 나의 소비가 합리적이면서도 브랜드도 좋다라는 것을 그 회사 자체에서 상징화를 잘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인원 스피커도 좋아하신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한식 맛집을 탐방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음식의 종류와 반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좀 당황스럽거나 불편한 점이 그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 또 달라요. 어떤 음식은 차게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어떤 반찬하고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요렇게 싸서 요런 조미료에 요런 쌈장을 이렇게 딱 섞어 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는 방식도 복잡할 뿐더러 먹는 반찬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얘하고는 매운맛끼리 매운맛에다가 단맛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고 얘하고 얘는 뭐 신맛하고 무슨 짠맛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너무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편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빅맥, 맥도날드 아니면은 도미노 피자 이렇게 즐기는 게 거기에서 신상 나왔어. 새로운 메뉴 나왔어. 그게 너무 맛있어.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 만족을 편하게 이렇게 찾으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올인원 제품들이 훨씬 더 좋죠. 편리하고 간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의 끌림 그리고 간편함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마케팅적으로 주변에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죠. 간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노출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각종 포털 사이트라든지 쇼핑 관련 사이트라든지 메이저 쇼핑몰이라든지 종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더 메이저 브랜드스럽고 그 제품이 더 대중적이고 더 남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그 제품을 더 즐기게 되는 그 제품을 더 선택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박스 형태의 오디오 제품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박스 형태의 올인원 무선 스피커 이런 제품들을 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노디오 뮤직 시리즈라든지 상징적으로 그리고 네임 오디오의 뮤조라든지 다이노디오라는 회사는 카오디오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 이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이라는 것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큰 회사고요. 흔하게 상투적으로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세계 3대 스피커 회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걔네들 각자가 자기네들이 전 세계 매출 1위라고 각자 주장하고 있어요. 근거가 아예 없으면은, 소위 말하자면 그래도 3위쯤은 돼야 내가 1위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네임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근래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서 가장 대표되고 상징되는 올인원 오디오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만큼 많이 판매한 회사가 네임 오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만든 이렇게 사운드바 형태의 가로로 길쭉한 형태의 스피커들은 돈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고, 그리고 그거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형태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캠브리지 오디오라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추천을 했는데 다들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그거 말고도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좋은 제품들 많아요.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저렴한 10만 원대 제품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까지 제가
비판을 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는 아니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상품이라는 게 가격이 싸면은 용서가 됩니다. 가격이 비싸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가격이 비싸면은 성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서 성능이나 기능성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좋은 오디오를 사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던 거를 네가 반대를 하는구나.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IT 기기 위주로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니 오디오 기기 위주로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